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정말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깊은 내면의 무언가가 이끈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과 철학적 질문을 탐구하는 채널 마인드뎁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죠. 과연 무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무의식의 발견, 프로이트의 혁신적 통찰. 먼저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프로이트는 19세기 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서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의식은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 예를 들어 지금 배가 고프다는 생각. 전의식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나 정보.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저녁 메뉴는 뭐였지? 하고 떠올리는 것.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억압된 욕망, 기억, 갈등이 저장된 영역.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마음의 빙산에 비유했어요. 빙산의 10%만 수면 위에 떠 있고 나머지 90%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듯이 우리의 의식은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 무의식이야말로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을 싫어한다면 이는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기억이나 감정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런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심리치료의 핵심이라고 믿었어요. 현대 연구와 무의식, 프로이트 이론의 과학적 검증.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은 당시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는 그의 통찰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16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의식적 처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구팀은 fMRI를 사용해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선택 과제를 주고 뇌 활동을 관찰했는데요.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몇 초 전에 이미 뇌의 전전두엽과 기저액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무의식적 수준에서 결정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하죠. 프로이트가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에요. 또한 2019년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에 실린 실험에서는 무의식적 편향이 우리의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어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단어, 예를 들어 위험, 사랑과 같은 단어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고 그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참가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70%가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단어, 즉 위험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은 방어적 선택을 변경했어요.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적 동기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흥미롭게도 2021년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약 55%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을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했어요. 프로이트는 이런 불안이 무의식 속 억압된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이나 억압된 욕망이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불안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사례, 실생활과 억압.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어요. 그의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인 프로이트식 실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실수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무의식 속 억압된 욕망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환자 중 한 명이 중요한 미팅에서 상사에게 당신을 정말 싫어해요 라고 말하려다 실수로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프로이트는 이 실수를 분석하며 환자가 상사에 대한 적대감을 무의식 속에 억압했지만 그 감정이 실수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죠. 그는 이런 실수가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적으로 이를 적용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유 없는 감정도 무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2022년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느낀 경우는 약 62%에 달했어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무의식 속 억압된 기억이나 감정이 작용한 것일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로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꿈에서도 드러난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꿈에서 반복적으로 길을 잃는다면 이는 무의식 속 방향 상실에 대한 불안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어요. 2023년 글로벌 드림 서베이에 따르면 현대인의 38%가 길을 잃는 꿈을 자주 꾼다고 보고했는데 프로이트라면 이를 무의식 속 통제력 상실에 대한 갈등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철학적 확장, 무의식과 자유의지의 문제. 이제 무의식 이론을 철학적 관점으로 확장해 볼게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우리는 항상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자유로운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볼게요. 의식적으로는 나는 그를 용서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분노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동료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이런 행동이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실제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철학적 질문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갈등을 담고 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 낮에는 사회적 규범, 초자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금지된 욕망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의식적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걸까요? 이는 니체의 진정한 자아는 억압된 본능 속에 있다는 주장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현대적 맥락, 현대인의 무의식과 프로이트의 해석. 현대인의 삶에서 무의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2023년 World Mental Health Surve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8%의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어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무의식 속 억압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은 직장, 인간관계,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해 많은 감정을 억압합니다. 2022년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5%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프로이트는 이런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불안, 신경증 혹은 실수로 표출된다고 보았죠. 또한 현대 기술의 발전도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Journal of Social Psychology에 실린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무의식적 비교를 유발하며 이는 열등감과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어요. 프로이트라면 이를 무의식 속 억압된 질투나 욕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해석했을 겁니다. 현대인의 꿈에서도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2023년 Sleep Research Society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고립이나 재난과 관련된 꿈이 40% 증가했다고 해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집단적 불안과 억압된 두려움이 무의식 속에서 꿈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실용적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무의식을 어떻게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의 방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꿈 분석을 시도해 보세요.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고 그 안에 반복되는 상징이나 감정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2018년 Sleep Medicine Reviews에 따르면 꿈일기를 쓰는 습관은 무의식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45%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길을 잃는 꿈을 꾼다면 이는 무의식 속 방향 상실에 대한 불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이트식 실수 관찰하기. 일상에서 실수로 내뱉은 말이나 행동에 주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 진짜 짜증나라고 말하려다 너 진짜 좋아라고 실수로 말했다면 이는 무의식 속 억압된 감정이 드러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실수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연상 실천하기.
프로이트가 환자들에게 사용한 기법인데요. 특정 단어나 감정을 떠올리고 그와 관련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관련된 이미지를 적다 보면 무의식 속 억압된 원인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2020년 Journal of Psychotherapy에 따르면 자유연상은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데 50% 이상 효과적이라고 해요. 무의식과 더 나은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사고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현대 연구는 무의식이 우리의 의사결정, 감정, 행동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프로이트의 통찰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고 있죠. 무의식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불안, 두려움,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면 무의식을 탐구해 보세요. 꿈, 실수, 자유연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최근 느낀 이유 없는 감정이나 무의식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